열심히 수업을 나가며 9시 반이 됐으니 오늘은 조금 더 수업을 빡세게 하고 이제 9월달 되면은 거의 시험 대비 곧바로 들어가야 될 건데 보니까 그치? 다현아 너네 금방 보던데? 9월 22일인가 뭐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8월 거의 뭐 9월 1일부터는 거의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이번에 추석 전에 보니까 다들 빨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보고 시험을 잘 보고 추석 때 놀아야지 또 기분이 좋겠죠? 추석 때 뭐 못 봐도 놀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엄청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잘 보고 노는 게 기분이 좀 상쾌하잖아요. 상쾌한 마음으로 그죠? 추석이 엄청 길어서 오늘 뭐 혹시 금요일날 또 노는 학교 있어요? 추석 때? 금요일날? 안 노는 게 좋은 겁니다. 놀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학교 더 가시고 그렇지 않을까? 그거 엄청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도 하여튼간에 열심히 그 전까지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추석 때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필수의 이제 3번을 보시면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요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교점 개수만 찾는 게 아니라 교점 개수가 실근의 개수잖아.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뭐 양의 실근이냐 음의 실근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방정식의 활용이 조금 지겨우니까. 조금 지겨울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이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나왔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겠지만 방정식 못 풀어요. 미지수 때문에 더 못 풀어요. 그래서 요 A를 어떻게 하죠? 일단은 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fx 하고 넘긴 놈은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니까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 그래프를 또 그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를 이게 상수함수죠. y는 a니까 정해요. 맨날. 이 그래프 이제 함수함수 이제 그래프 그리면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0이니까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근을 가져요. 그러면 함수도 또 이렇게 근을 갖겠죠. 이런 식으로 근을 갖겠죠. 불만 풀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이때 그래프를 잘 좀 그려보면 이게 0일 때 0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0일 때 0이니까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0일 때요.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극대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니까 이게 7이에요. 그 다음에 2일 때가 극소인데 2의 세제곱 8이 16 마이너스 12 4, 3, 12 마이너스 24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0이 여기가 되네요. 마이너스 20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서 두 점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음수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y가 a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음의 식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쪽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양의 식은 나오는 겁니다. 맞죠? x좌표가 바로 양수 음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결론은 뭐야? a가 0부터 이게 a가 y좌표죠? 0부터 7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의 답은 0부터 a가 7 사이에 있어야 돼. 0일 때는 0이니까 0은 안 돼요. 음의 식이 두 개 나오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부터 7 사이에 있으면 음의 식은 두 개랑 양의 식은 하나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음의 식은 하나랑 양의 식은 두 개 나오려고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되죠? a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양의 식은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음의 식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때 마이너스 20부터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0부터 a가 어디 사이에 있을 때? 0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 근의 개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의 부호까지도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자, 모두를 제습으로 바꿔놔서 최대한 안 춥게 만들어 봅시다. 최대한 춥지 않게. 가능하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뭐 어려울 게 사실 여기는 없어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래프 잘 그리면 다 잘 풀린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 하나 풀어볼까요? 뭐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이 3-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서 이거 A 넘기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될지를 그래프 그리면서 노는 거예요. 다 여기 다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놀이에요. 영일 때 2네요. 0일 때 2니까. 일일 때 1 빼기 3 빼기 9 더하기 마이너스 1되고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몇이냐? 4, 7. 3일 때가 마이너스 25.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려 그러면 여기 x제편이 몇이냐? y제편이 2인가? 맞죠? 2보다 어떻게 되죠? 커야 되나요?
A가 2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지금 0일 때가 0이 아니에요. 0일 때가 2예요. 좀 더 이쁘게 그려볼까요? 얘를. 여기가 7인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3일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25예요. 그리고 0일 때가 2더라고요. 여기가 0이 어딘가 있겠죠, 여기? 0일 때가 2예요.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음의 실근을 가질 때는 음의 실근 두 개 가질 때는 여기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여기 양의실. 두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은 2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7까지인가요? 그래서 1번 답은 2부터 A는 7까지. 그 다음에 양의 식은 두 개랑 음의 식은 한 개는 여기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25부터 A가 2 사이. 이 Y절편 되게 중요해요. Y절편. 중요하죠? Y절편? Y절편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음의 식은 두 개 나오는 거고, Y절편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양의 식은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양의 식은. Y절편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Y절편이 0이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나왔지만, 이건 Y절편이 지금 2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2를 기준으로. Y절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죠? Y절편, 그 다음에 극대값. Y절편, 그 다음에 무슨 값? 극소값이 되게 중요한 값들이 되는 거죠. 그려보면. 맞죠? Y절편과 극대극소값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뭐 중간고사 때는 안 나오겠지만 기말고사 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어서 넘어갑시다. 이제 부등식의 활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부등식 활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고, 이 부등식의 활용이 최대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 부등식의 활용은 무슨 값 찾는 문제냐면,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최대최소값. 앞에서 최대최소값 찾으려면 다 뭐 그려서 찾았죠? 그래프를 그려서 찾았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최소값 찾죠. 모든 실수 x에 최소값 찾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최대값 찾아가지고 0보다 작은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구간 내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럼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 영역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는 문제면 전체 영역 최대 최소 찾으면 되겠고요. 정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는 정해진 구간으로 나오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뻔하거든요, 사실은. 결론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보야 되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 그래프를 그렸더니 우리는 이런 그래프 나왔어. 우리 다현아. 근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고 싶대. 그럼 어디가 0보다 크면 되냐? 여기가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게 되면 저 함수가 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심심하니까 정해진 범위를 줬어. 뭐 줬다고요? 정해진 범위가 여기부터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이 정해진 범위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어디가 0보다 크면 되겠냐? 우리
좋습니다. 이 영역에서. 여기서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전체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 찾는 거냐, 아니면 정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 찾는 거냐. 그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고, 그게 뭐 최대값이 되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은 거고.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당연히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당연히 그려야 돼요.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안 그렸는데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가지고 딱 그려지면 이제 천재가 되는 거죠. 승민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프가 떠오릅니까?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론은 다 뭐 구하는 문제냐면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지겹죠? 선생님, 우리는 맨날 그래프만 그립니까? 네, 맨날 그래프만 그립니다. 우리는 맨날 그래프만 그려요. 정말 미분은 지겹게 그래프만 그립니다. 그럼 페이지 4번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한대. 4차 함수. 4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범위에서 무슨 값만 찾으면 된다? 최소값만 찾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을 완료하면 끝인 거예요. 이거예요. 최소값 찾아. 그럼 또 그래프 그리겠죠. 근데 이게 그래프 그리기 쉬우라고 미지수가 어디에 있냐면 상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래프 그 모양에 얘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fx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상수함수에 미지수가 있다. 겁나 쉬운 문제다. 올라가면 힘들어져요.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질 때.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이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지면 쉬운 문제인 거야.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워지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결론은 여기 다 그래프 싸움. 그래프도 그리기 쉬워. 쉬운 문제. 그래프 그리기 어려워. 어려운 문제. 뭐야? 이런 건 이제 쉽지 않아. 우리 12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되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근을 갖는 거니까 3차 함수가 0에서 중근, 2에서 근이면 이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마, 0, 마, 뿔.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2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가 최소값이다? x가 몇일 때 최소값이다? 2일 때 최소값이다.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2 대입해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요. 일단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최소값이 나와요. 2의 4승 16 곱하기 3이니까 48. 2의 3승은 8. 8, 8이 64 플러스 a.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게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6이니까 a는 16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 이런 문제야. 사실 뭐 방정식의 활용도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 거고, 부등식의 활용도 그래프 잘 그려서 최대 최소값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다 그래프만 잘하면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4-1번 한번 풀어보세요. 점도 깨겸 4-1번도 뭐 그래프 그리기 놀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비율 알려줬죠. 그 비율 2대1. 그죠? 3차 함수에서 비율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그것도 엄청 쓸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뭐 증명은 나중에 해주고, 일단은 그 비율에 대해서 증명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3차 함수가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성립하게 되거든요.
이게 0보다 큰 같은 것을 자, 얘도 이제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니까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4의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3참수가 1일 때만 지나가는 거죠. 뭐 그래프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일 때 근을 갖고 나머지 근을 안 가니까 이런 문제, 이런 거죠. 1일 때 딱 근 하나. 여기서 근 안 가져요? 아마 인수분해도 안 되고 판매식 수면 0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일 때가 최소값이 1일 때가 최소값이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값이 0이에요. 이게 0보다 같은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프 그림. 이렇게. 딱 접했네. 딱 접했네. 1일 때가 딱 접하게 되는 거죠. 이 4차함수 그래프 그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0이 나와요. 그래프 그리면 뭐 다 증명이 되죠. 뭐 어려울 게 있나요? 다 이런 문제야. 뭐 부등식 활용은 잘 안 내긴 하는데 뭐 내면 다 차례차례 하는 문제여서 좀 재미가 없어요. 부등식 활용은. 방정식 활용은 좀 응용해서 내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부등식 활용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 쉬운 문제들인 것 같아요. 다 최대최소값 찾으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페이지 5번 하고 잠깐 쉬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분의 기본은 끝났고 활용만 남았어요. 뭐 이렇게 그 던지고 뭐 속도 구하고 뭐 이런 것만 남았는데 뭐 또 쉽게 하면 되니까요. 자, 페이지 5번. x가 0보다 크면 제한된 구간이죠. 0보다 클 때 여기서만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x가 그래프 그래요. 0보다 클 때 결론은 x가 0보다 클 때 최소값 찾으면 되거든. 어차피 다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미분을 때리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요.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0하고 2에서 갖는 거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0이고 이게 2인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0보다 클 때만인 거죠. 여기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최소값은 몇일 때 나온다? x가 몇일 때 나온다? 2일 때. 이게 0보다 크면 돼요. 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의 세제곱 8이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a가 되겠고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8보다 크다가 첫 번째 답이 나오는 거죠. 어렵습니까? 똑같은 문제이죠. 뭐 제한된 구간에서 최소값 찾나, 뭐 전체 몸이 찾나, 뭐 어차피 다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건 매한가지야. 그래프 맨날 그려야 돼요. 지겹게. 어차피 잘 그릴 수 있겠죠? 못 그립니까? 자, 2번 x가 3보다 컸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또 그래프 그려야 돼요. f
프라임 x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다 미지수가 상수항이 있어서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미지수가 상수항이 있으면 쉬워요. 이게 어렵기가 어려워요. 3에 x 빼기 1, x 빼기 3. 그러니까 뭐 1, 3에서도 이렇게 같겠죠. 똑같은 문제죠, 뭐 맨날. 또 내려가면 이제 뭐 지겹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지. 네. 3일 때잖아. 봐봐. 어디만 보는 거야?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있으면 된다고. 그다음에 x는 안 들어가잖아. 3일 때. 3일 때 0이어도 돼요. 왜냐면 3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니까. 그러니까 3일 때 0보다 커나 같다. 3일 때 0이어도 돼요. 0이어도 어차피 3 안 들어가잖아. 3이 0보다 커나 같다. 3 집어넣어요. x 3일. 그럼 여기 값 구해보면은 27, 96에 54, 94, 27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어도 됩니다. 왜냐면 3이 안 들어가요. 범위 내에. 이게 없어져요. 다음은 뭐가 된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차피 여기서 이제 최소값 3일 되니까 어차피 뻔한 거니까. 뭐 5-1번에 2번 한번 풀어보시고 쉬세요. 이런 문제야. 뭐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그냥 소소한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의 기나긴 하수고등학교 여러분 엄청 긴 건 아니었는데 너무 다른 학교들이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우리 다현아? 너무 하지만 우리 겨울방학이 될 겁니다. 다현아 걱정하지 마시고. 응? 그리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학을 잘 넘기시고 아마 2학기는 뭐 오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중간부터 한번 보고 오 자 중간부터 오 하고 기말부터 오 겨울방학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거의 느낌이 그죠? 잘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 풀어봤나요? 어떻게 풀려요? 실패했어요? 2부터 4까지 두 번째 문제 잠깐 풀고 넘어갑시다. 오늘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2부터 4까지 그래서 이제 항상 성립하도록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사라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다 넘기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부터 4 사이에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죠? 2부터 4 사이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은 거죠.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넘겨가지고 항상 영어로 만드는 게 가장 속 편하죠. 문제 풀 때 한쪽을 그래가지고 미분을 때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12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래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거고 증가, 감수, 증가 이제 지겹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 2부터 4까지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어디가 최대값이야? 우리 2부터 4까지 보면 어디가 최대값입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누가 봐도 4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4 집어넣어서 4 집어넣으면 64 빼기 48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어렵나요? 얘가 0보다 작아야지. 뭐 당연히 작겠죠. 그 범위 내에서 2부터 4까지.
이동식의 활용이 끝났고요. 이제 즐거운 속도, 의학 속도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속도가 속도. 이 속도가 속도 왜 넣어놨냐? 사실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 미분 적분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물리에서 왔다 그런 얘기죠. 물리에서 필요해가지고 운동은 속도가 계속 변화하는 그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졌다? 미분 적분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거죠. 미적이 실제적으로 재밌죠? 자,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1차원 속도, 가속도 여기서 문제는 뭐다? 1차원에서의 그러니까 X좌표만 있는 거야, X좌표.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미적분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신청했습니까? 아니야? 미적분을 신청을 안 했다면 미적분에서 속도가 속도를 또 배우거든요. 그때는 몇 차원이냐면 2차원. 지금은 1차원. 지금 X좌표가 있는 거야. 훨씬 쉽죠. 좌우밖에 올라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막 대학교 가고 그러면 2차원에서 또 몇 차원까지 갈 수 있겠냐? 수민아. 3차원도 갈 수가 있겠죠. 기하를 배우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이라는 게 1차원 X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속도나 가속도를 주는데 평균 속도, 속도와 속력, 가속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잠깐 보자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뭔지 아니? 수민아?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야. 1차원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이동하면 무슨 방향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속력이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없애고 뭐만 본 거죠? 음수 양수를 딱 떼놓고서 크기만 본 거예요. 그럼 그게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도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뭐 똑같이 다 플러스로 보겠다는 얘기죠. 일단 뭐 결론은 속도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속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속도만 많이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위치를 많이 줍니다. 첫 번째 위치 xt t초일 때 t시간에 위치를 줘요. x좌표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t로 미분하면 그게 뭐냐? 위치 변화량을 t로 나누는 거야. 위치를 t로 나누게 되면 그게 뭐죠? 여러분들? 속도. 이게 속도입니다. x라는 변화량을 t로 나눠서 이제 미분을 때리면 t로 미분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겠죠. 시간 변화율분의 위치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당 얼만큼 위치가 변화했는가. 시간당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시간당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뭐 3초 동안에 15m 가면 1초에 5m씩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력이에요. 그게 바로 속도예요. 이게 뿔마가 나눠지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속도. 그러니까 위치를 t로 미분하면 뭐를 속도가 나온다? 위치를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순간 속도죠. 정확히 얘기하면 순간 속도 미분할 거니까. 순간마다 속도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속도를 한 번 더 t로 미분하면 그게 뭐다?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량.
이게 거꾸로 가면 이제 적분이라고 부르는데 나 적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물리 쪽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세하게 뭐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학 시간이지 이게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뭐 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부식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리하는 애들이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거고요. 물리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치는 이제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고 영어로. 속도는 뭐라 부르죠 영어로? velocity. 그래서 이제 V로 많이 써요. VT. 속도 쓸 때는. velocity가 속도잖아. 이렇게. 가속도는 영어로 이제 acceleration이라고 써가지고 AT로 많이 씁니다. acceleration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 때문에. 다 영어 찾다가 좀 놀아요. 짜증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도함수인 거야 사실 속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게 본함수가 있지. 본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뭐였던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물리에서는 그게 속도인 거야. 그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게 의미한 게 뭐냐? 속도가 플러스였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원래 함수가. 원래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바뀌잖아?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이때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 속도가 마이너스면 어디로 갔다? 왼쪽 방향으로 갔다. 그러다가 다시 이때부터 다시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극값이 되는 이런 점들이 뭐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제 속도를 분석해 보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갈 때 이때가 바로 극값이었던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지. 되게 중요한 점들이죠. 안 중요합니까? 내 성적도 내려가다가 턴에서 올라가가지고 증가하는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뭐 터닝 포인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없다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약간 이런 그 강력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극값이 되는 거죠.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속도가 어떻게 바뀌냐 속도가 바뀌는 거를 또 나타내는 게 가속도예요. 위치 변화량을 t로 미분하면 위치 변화량에 대한 그 속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은 속도라고 한다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죠? 중력 가속도죠. 알아요? 중력 가속도 뭔지 알아요? 9.8 m/s 제곱. 중력 가속도. 1초 동안에 아래로 늘어나는 속력이 얼마씩 늘어난다? 9.8m씩 늘어난다. 뭐만 없으면? 공기의 저항만 없다면. 근데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의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딱 때리면 처음에 떨어질 때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다가 이게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그거 가속도랑 이제 이 공기 저항의 가속도가 똑같아지면 등속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속도가 더 빨리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만큼의 파워가 여기서 이제 공기저항으로 오면 더 못 떨어지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빨리 떨어지면 공기저항을 줄이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스카이다이빙 할 때 사람들이 몸을 이렇게 펼치면 공기저항이 늘어나겠고 빨리 떨어지고 못하죠? 이렇게 다이빙 자세 같은 걸로 취해가지고 내려가면 공기저항이 줄어드니까 더 속도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죠. 그 인계 값에서 더 내려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 수학적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뭐 자동차, 기차, 뭐 배, 증기기관 뭐 이렇게 배들이 나오면서 이 서양 문물과 동양이 사실 옛날에 동양이 서양보다 못 살거나 전쟁이 약하거나 문명적으로 뒤처지지 않았는데 이 미분이라는 게 이제 서양 쪽에서 발명이 되면서 격차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죠. 이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세계사 시대 때 뭐라 배우냐? 계몽 뭐 하면서 이제 막 나오잖아. 과학이 이제 막 휩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서양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러면서 동양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중에 서양 나라들한테 식민지가 되는 슬픈 현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싸우면 동양 밀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닦아놓기 위해서 대놓고 이렇게 밀리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 그러니까 수학으로 미리 만들어 보기 전에 이렇게 운동이 될 거라는 걸 다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뭐 운동 기구들이라는 걸 발명하는 게 훨씬 쉬워졌죠. 이 원리를 알고 발명하는 것과 모르고 발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변동이 이제 생겼던 거죠. 하여튼 뭐 뉴턴하고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만들면서 슬퍼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동양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슬퍼졌다. 누구 때문에? 이 미분 때문에. 이 미분에서 만약에 동양에서 발전을 했다면 우리가 다 아마 서양을 먹지 않았을까. 그죠? 수학의 문제였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또 수학이 문제라는 거고 하잖아.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수학적. 수학이 항상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인공지능도 잘 만드시고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만들 게 많이 있던데 수학적으로 물리랑 합쳐가지고 그런 걸 잘 하시면은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겠죠. 인구도 우리나라가 이제 늘어나는 게 줄었어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긴 조금 늘어났거든. 그 이유가 뭘 것 같냐? 우리 수민아.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이민자들이 많아요. 선생님 때만 했어도 잠깐 딴 얘기 하자면 2000년도 초반 선생님 20살 때쯤? 선생님 20살 2000년도에 선생님 20살 때거든요. 아주 판타스틱하죠. 2000년 20살이었는데 그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 살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배 정도 차이 났다고요? 2배, 3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만약에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일본으로 갔죠. 대부분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일본 애들이 멈춰 있는 동안에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역전했어요. 국가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큰 나라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더 높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았는데 역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은 뭘로 일하러 온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죠. 그래서 지금 이민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 당연하겠죠. 내가 말했지만 이제 아이들 안 낳잖아요. 그럼 이제 이민자들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냥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못 구한다면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으로 대부분 대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외국인 신분에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그쪽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안 해도 이게 삶이 편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좀 위험해진다라고 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발전하니까 단순 노동, 머리 안 쓰고 그냥 하는 것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되게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애들 안 나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나도 충분히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이 아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잘 취업한다고 해도. 좋은 직장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소고기도 잘 사먹고 이러기 위한 직장들은 생각보다 계속 힘들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취업이 엄청 잘 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잘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진 직업들이 많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다 취업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직업들 다 안 갈 뿐인 거지,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게 다 주변을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여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여대까지 말해요. 여대는 여대 나와가지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여대만 나오면 되게 모르겠어요. 여대만 나오면 그 안에서 뭘 똑똑히 뭉치는데 되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대 나오신 분들이 보면은 그 안에서. 여대 갈 생각도 없었죠? 다 남녀공학 갈 생각이었죠, 대학교는. 아니, 다행히 뭐 여대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대요. 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여대 나온 사람들은 뭔가 조금 특이하긴 하대요, 항상. 뭘 하더라도. 그래서 남녀는 같이 있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위치에 대한 식을 t로 준 거죠. 시간으로 준 거예요. t가 이제 타임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필수예제 1번이죠. 이때 p가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게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죠. 얘를 한번 미분하면 vt예요. 자, vt부터 구할게요. 한번 미분해요.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이 되겠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at 가속도 6t 빼기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게 뭔 소리냐? 이거를 보면 지금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냐면 6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6t잖아. 1초에 6씩 증가하는 거지. 뭐가? 가속도가 지금 6이라는 얘기는 결론은 속도가 엄청 빨리 증가한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6이면 1초에 6씩 증가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일단 뭐 대충 보시고. 자, 여기서 원점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게 0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0이 될 때가 언제냐? t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은 몇이 되는 거죠? t가 3일 때가 되는 거죠. t가 3일 때 이때 뭐를 구하냐? t가 3일 때 뭐를 구하는 거죠?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가속도식에다가 t가 3일 때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가속도. 그래서 A3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6, 3, 18 빼기 18이니까 가속도는 0.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운동이죠? 계속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속도가 안 바뀌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죠? 속도가 계속 일정을 유지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가속도가 0인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물리놀이가 됐는데 사실 뭐 물리 잘 몰라도 돼요. 무슨 물리. 자, 이번에도 이제 위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ft가 있고 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겠고 얘를 이제 미분하면 p의 속도가 되는 거니까 미분해볼까요? vpt 3t 제곱 마이너스 8 gt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10
얘 속도는 VGT. PQ냐? VGQ, VQT.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둘이 같아질 때가 있대요. 속도가 같아지는. 속도가 같아질 때 시간을 구해요. 둘이 같을 때 속도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는 0. 3으로 약분하면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음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t는 몇 일체죠? 2초일 때 같아지는 겁니다.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2를 집어넣어서 서로 빼면 돼요.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 구하라는 건 일단 2 집어넣어가지고 f2랑 위치를 빼준 다음에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 씌우라. 이게 이제 2초일 때의 위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2 집어넣으면 F2는 몇이냐? 라고 봤더니 F2는 8 빼기 16 더하기 5니까 마 3이 되겠고요. G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32 빼기 10이니까 10이 되겠네. 그럼 두 개 거리 차는 몇이 되는 거죠? 13이 되는 거죠. 빼고 결대값 붙이면 되니까 13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시간을 구하는 부분 따로 있고 대입해야 되는 부분 따로 있어요. 여기도 시간은 이제 속도 쪽에서 같다고 해서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대입해서 되겠죠. 여기는 뭐 그 위치에서 그 원점 지날 때 시간을 구한 다음에 가속도에 대입해서 되겠죠. 이제 시간 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쫄지 마시고요. 뭐 하나 풀어볼까요?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문제는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수능에서도. 틀리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알아요? 틀리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만한 그 부분 문제입니다. 다정달이 나오는데 제일 쉬워요. 수능 나올 때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수초 때는 상호라고 내가 했었죠? 수초 때 선생님은 여기 있습니다. 개정 안 됐겠죠? 개정됐을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안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앞부분에는 조금 진도 좀 나가다가 그러니까 두 개 들고 와야 돼요. 파일부터 이 개념편도 들고 오시고 이 개념편 별로 안 무겁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것보다 가볍지 않아요? 수학행선보다? 아닌가? 수학행보다 가벼웠어요? 원점을 지나는 중에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원점 지날 때 시간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0일 때죠. 원점이면 0일 때입니다. 0일 때만 구하시면 됩니다. 시간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5t 플러스니까 t가 5초일 때가 나오네요.
맞나요? 음수로 가시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가끔 마이너스에 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은 t가 5.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후유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75 빼기 8호 40 빼기 5니까 답은 30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시트위즈 2번, 3번 정도 하다 보면 끝나겠죠? 오늘? 시간 관계에서 소리를 많이 했더니 다 끝내지 못했네요. 요거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요거 마무리 짓고 부정적분 조금 들어간 다음에 뒷시간에 우리 수민이가 딱 나오게 되면은 다시 수투 처음부터 나갈 거니까 쌤 웬만하면 갖고 오시고요. 또 프린트로 시작부터 프린트로 받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굳이 꼭 프린트로 뭐 프린트 주긴 하겠지만 안 갖고 왔다 그러면 그래도 뭐 시작을 이쁘게 문제집으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갖고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재밌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운동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운동 바꿀 때가 언제라고 했죠? 속도 그래프가 X축을 뚫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때, 그 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T 그래프가 X축을 뚫어야 돼. T축을 뚫어야 돼. T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가 되겠고 3으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이니까 3으로 하면 t 빼기 3 t 플러스 1이니까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냐? t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그릴지 앞에 3이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초 때 운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뭐를 구하는 거죠? 3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바뀔 때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3일 때 AT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6t 빼기 6이니까 3 집어넣으면 돼요. 6, 3, 18 빼기 6이니까 12라는 가속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들이 이제 극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극값. 우리가 사실 구했던 그 도함수에서 극값을 가질 때, 이게 도함수에서 x축 뚫을 때 극값 가질 때다.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뀔 때인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재밌죠? 엄청 중요한 점이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언제 바뀔 것이냐. 제일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뭐죠? 이렇게 내가 공을 위로 이렇게 딱 던져요. 던지면 이제 중력 가속도 때문에 이게 위로 쭉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어떻게 되죠? 내려오죠.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위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 최고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그게 되게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해하는 거, 이 운동을 바뀔 때 이제 그런 거야. 다 이걸 미분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우리가 안 해봐도. 그게 이제 혁명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혁명이었어요, 그게. 옛날에 다 한 땀 한 땀 다, 실험해봐서 실험 데이터로 뽑아냈다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면서 아주 센세이션한 놀라운 일을 발생한 거죠. 2번 가게 되겠습니다. PQ의 위치에서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뭔 소리야?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거야. 그럼 두 개의 속도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이 플러스. VT 그래프에서 그러면 곱해서 뭐가 되면 거야? 음수가 된다.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곱했을 때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에서도 미분을 때려요. 그럼 이제 P의 속도는 VPT라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T 빼기 2가 되는 거고 VQ2는 GT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4T 빼기 10인 거야.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서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움직이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된다.
그럼 몇 차 부동식으로 가는 거죠? t에 대한 2차 부동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t가 1일 때고 이게 t가 3일 때죠?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 아니에요. t가 1일 때하고 3일 때는 근이고 음수가 되는 거니까 1부터 t가 3초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건 아니죠. 2차 부동식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부호가 반대다라면 곱해서 음수. 부호가 같다 그러면 곱해서 양수. 이건 뭐 맨날 심심할 때가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시고요.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예제 넘어가고 필수 3번까지만 끝냅시다. 이게 또 이제 헛소리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들을 해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죠?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공부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미래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때가 잠깐 예를 든다면 한의학과가 엄청 높았어. 선생님 갈 때 거의 의대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한의학과 나올 때 애들이 망했어요. 생각보다 양학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가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자,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를 이렇게 나와. 높이를 준 거죠. x가 높이에요. 물체의 최고 높이는 뭐냐? 운동 방향 바뀔 때. 그때가 이제 그 최고 높이에 있을 때겠죠. 그러니까 미분 때려요. 미분 때리면 40-6 치고 이게 언제 바뀌냐? t가 몇 초일 때 바뀌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t가 이게 음수니까 4초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죠. 속력이. 그러니까 4일 때가 이제 최고점으로 찍고 내려오는 거죠. 4일 때가 최고 높이. 그러니까 4초를 대입하면 t가 4초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최고 높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4를 대입하게 되면 최고 높이 1번은 160-80이니까 80m일 때가 최고 높이라는 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몇이 될 때를 구하면 되는 거죠? 위치가 0이 될 때. 치면이면 위치가 0이겠죠? 0일 때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10 빼기 8이니까 t가 8초일 때. 그러니까 위로 4초 동안 올라갔다가 4초 동안 내려오는 거죠. 8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면 8에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8에다 대입하면 V8, 이번은 V8은 40-80이니까 마이너스 40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재미로 보자면 이 단위가 사실 공식이에요. 속도가 뭐야? 위치를 뭐로 나누는 거죠?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게 미터/세예요. 가속도는 뭐죠? 얘를 시간을 한번 더 나누죠. 미터/세컨드 제곱. 분모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2번 나누니까. 일단 뭐 여기에 다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화요일 날은 땡과 함께 얼른